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등 나의 모든 존재 방식은 타인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 늘 평가받고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판단받는 느낌은 때로는 실제 현실보다 훨씬 거대하고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사소한 실수나 타인이 나에게 붙였던 단 하나의 규정적 단어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 듯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변하려 해도 사람들은 나를 그때 그 사람이라는 말의 꼬리표로 계속 판단하는 것 같아.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규정하는 언어가 나를 대신해서 평가받고 있는 기분이야. 왜 인간은 늘 판단받는다는 느낌, 즉 언어적 평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실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세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비추는 동시에 그 그림자의 세계를 가두려는 디트겐슈타인의 언어의 그림자 개념과 이 언어적 그림자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낙인효과라는 심리학적 구조를 낳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판단과 불안의 역설은 20세기 철학의 거장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심리학적 통찰과 결합할 때 명쾌하게 통찰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 그림 이론은 언어적 명제가 세계의 사실을 논리적 구조로 그림자처럼 복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적 판단은 이처럼 복잡한 실제를 단순화된 명제적 그림자로 투사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이 나를 게으르다고 판단하는 순간 나의 복잡한 존재는 그 게으름이라는 단일한 명제적 그림자에 의해 덮여버립니다. 여기에 심리학의 낙인 효과는 이 언어적 그림자가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인이 나에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언어적 낙인을 찍는 순간 그 낙인은 타인의 인식과 나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내가 그 낙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늘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의 명제적 그림자가 나의 존재를 단순화하고 왜곡하며 그 왜곡된 그림자가 심리학적 낙인 효과를 통해 나의 실제 삶을 구속하는 이중의 감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나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판단하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과 언어 게임 개념을 확장하여 언어의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왜곡하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심리학의 낙인 효과를 결합하여 이 언어적 판단이 타인의 시선과 우리의 자아에 어떤 강력한 심리적 구속력을 행사하는지 그 역동을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언어의 그림자의 실체를 자각하고 낙인 효과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존재의 자유를 획득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은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언어적 명제는 세계의 사실을 논리적 구조로 복사하거나 투사하는 그림과 같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모든 언어적 명제. 예를 들어 철수는 매우 이기적이다는 명제는 철수라는 복잡하고 누동적인 실제를 단순화된 이기적이라는 속성을 가진 논리적 그림자로 투사하는 행위입니다. 이 명제는 실제와 논리적 구조를 공유하지만 실제 그 자체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늘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타인의 언어에 의해 끊임없이 단순화된 명제적 그림자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행동들이 게으름, 이기심, 성공과 같은 단일한 명제적 그림자 속에 갇히는 순간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림자에 가려지며 나는 그 그림자에 의해 평가받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언어는 나를 설명하기보다 나를 구속하는 그림자의 감옥을 만듭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철학은 이 언어의 그림자가 단순한 논리적 투사를 넘어
사회적 실천과 공적인 규칙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게으르다는 명제적 그림자를 투사할 때 이 그림자는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속한 언어 게임, 즉 노력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칙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규범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판단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언어 게임의 규칙을 적용하는 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언어 게임 속에서 타인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언어의 그림자를 나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타인이 나에게 투사한 그림자이지만 내가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그림자는 나의 자아를 규정하는 감옥이 됩니다. 이 감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받고 그 판단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듯 우리의 존재 중 가장 본질적이고 복잡한 부분은 언어의 그림자로 포착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의 진정한 존재가 언어의 그림자로 포착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음을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복잡한 감정, 무수한 가능성, 끊임없는 변화는 단일 명제적 그림자로 담길 수 없습니다. 언어적 판단이 나를 구속하려 할 때 그 판단은 나의 그림자일 뿐 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철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의 낙인 효과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의 그림자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강력한 심리적, 사회적 현실로 변모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낙인 효과는 타인에게 부여된 부정적인 규정이 그 사람의 행동과 대우에 영향을 미쳐 결국 그 규정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문제아나 실패자라는 언어적 낙인, 즉 명제적 그림자를 투사할 때 이 낙인은 타인의 인식과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은 나를 그 문제아라는 그림자에 맞춰 대우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언어적 그림자가 낙인 효과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실제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기대와 대우는 우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낙인 찍힌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그림자가 나의 행동을 이끌어 결국 나는 게으름이라는 명제를 현실화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희생자가 됩니다. 낙인 효과는 타인의 판단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그 낙인, 즉 언어적 그림자를 내면화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통해 자아를 구속합니다. 타인이 나를 소심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때 나는 그 소심한 사람이라는 명제적 그림자를 나의 자아 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 내면화된 그림자는 나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나는 원래 소심하니까 저런 용기 있는 행동은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나의 행동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내가 늘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타인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내면화한 언어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이 내면화된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며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속삭이며 판단하고 구속합니다. 이 내면화된 판단은 타인의 시선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낙인 효과와 언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언어적 규정의 허상을 깨닫고 스스로의 존재를 언어의 그림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부여된 모든 부정적인 언어적 규정 나는 실패자다, 나는 소심하다를 단지 타인이나 내가 만든 명제적 그림자일 뿐임을 자각하고 이 그림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그 그림자와 다르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그림자로도 완전히 포착될 수 없는 존재임을 수용하는 철학적 용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과 심리학의 낙인 효과는 인간이 늘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언어의 명제적 단순화와 그 단순화된 이미지에 대한 심리적 수용이라는 이중의 메커니즘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판단은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의 그림자로 인해 존재의 풍부함이 축소되는 외적 투사인 동시에 심리학적 낙인 효과로 인해 그 축소된 이미지가 나의 자아를 구속하는 내적 내면화입니다. 이 이중의 구조가 우리가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언어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심리적 태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언어의 그림자가 나의 존재 전체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그 그림자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 내면화를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판단받는다는 불안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명제적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기능적 행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나는 용감하다 또는 나는 소심하다와 같은 단일한 언어적 그림자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멈춰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철학에서 언어의 기능을 강조했듯 나의 존재를 나의 행동들의 총체 즉 내가 참여하고 있는 언어 게임과 삶의 형식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타인의 판단이라는 언어적 그림자가 나를 덮으려 할 때 그 그림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심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침묵은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낙인 효과라는 심리적 순환을 끊어내는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언어의 그림자와 낙인 효과의 굴레를 깨닫고 벗어날 때 우리는 늘 판단받는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됩니다. 이 삶은 타인의 언어적 규정과 나의 내면화된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매 순간 새로운 행위와 가능성을 창조하는 실존적 자유를 획득합니다. 나의 존재는 고정된 그림자가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위의 총체가 됩니다. 당신이 늘 판단받는다고 느꼈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언어의 명제적 그림자가 나의 복잡한 존재를 단순화하고 왜곡했기 때문이었으며 심리학의 통찰처럼 그 그림자가 낙인 효과를 통해 나의 자아와 행동을 실제로 구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을 판단하는 그림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 언어와 인식의 필연적인 부산물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용기를 내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명제적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언어의 그림자가 나의 존재를 포착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심리학의 가르침처럼 낙인 효과의 심리적 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내며 기능적 행위에 집중할 때 당신은 판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존재의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